그럼 건선이 왜 생기냐? 자, 이게 이제 피부의 단면입니다. 이게 이쪽이 정상 피부의 단면인데, 여기가 표피고 아래쪽이 진피라고 합니다. 표피는 여러분 넘어졌을 때 피는 나지 않고 껍질만 벗겨지는 게 표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표피고 혈관이 진피에 혈관이 있습니다. 근데 건선이라는 병은 이 표피가 여기가 정상인데 표피가 상당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진피에는 여러 가지 염증 세포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의 제일 바깥층을 각질층이라고 그러는데, 각질층이 많이 두꺼워져 있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은백색의 인설이 두꺼운 인설이 붙어 있다 하는 게 주로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건선병변이 여러분 눈으로 봤을 때 하얗게 보이는 두꺼운 각질이 앉아 있고, 근데 그거를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 각질, 하얗게 보이는 각질은 이 표피에 있는 각질층이 두꺼워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표피가 두꺼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처음 이런 병변을 보았던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건선이 왜 생기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것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질층에 제일 아래쪽에 각질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각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위로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이 껍질이 여러분 샤워할 때 여기는 연세 드신 분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때밀이 수건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때밀이 수건을 쓰면 이렇게 밀면 처음에는 좀 까만 때가 나오는데, 그 다음 밀면은 흰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흰 때는 때가 아니고 정상 각질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각질층을 여러분 모욕하면서 벗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피부를 보호하는 막을 벗겨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문제가 많은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각질층인데, 각질층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때는 가만히 두면은 저절로 벗겨져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근데 건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일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선은 이 각질 형성 세포가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막 만들어지면서 피부를 두껍게 하면서 또 여기서 만들면 끝까지 올라가면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 자연적으로. 이게 건선인 경우에는 빨리 만들어내면서 이게 빨리 떨어져 나가지 않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만들어내면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붙어 있고, 그래서 각질이 오랫동안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너무 복잡한 그림인데요. 그러면 건선이 왜 생기냐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각질 형성 세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그게 아니고, 건선을 아까 보면 밑에 염증세포가 있다 그랬는데, 그 염증세포에 문제가 있다 고 하는 쪽 요즘 이제 많이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피부과 잡지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잡지에 우리도 이제 연구 결과를 실었는데, 그러니까 그 아래쪽에 염증세포들이 있을 때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도 연구를 한 결과를 보인 거 있고, 또 최근에도 그런 세포 중에서는 T세포라는 게 중요한데, T임파구가 중요한데, T임파구를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각질 수지상 세포라는 면역을 전달하는 세포가 중요합니다. 그 면역을 전달하는 세포도 피부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옛날에는 각질세포가 중요하다 그러다가 요즘은 T세포, 면역세포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러면 각질세포는 뭐 특별한 영향이 없을 거냐, 각질세포도 역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또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도 각질세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을 해서 우리 결과들을 보고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 그럼 건선이 왜 생기냐?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면역학적 이상이 주된 원인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염증이 지속되면서 또 문제를 일으킬 거다. 그리고 요즘은 건선이 단순히 피부병이 아니고 전신질환이다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것도 관계가 된다 하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그럼 유전적인 소인은 어떤가? 건선이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를 비교하면 일란성 쌍둥이에서 이란성 쌍둥이보다도 건선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 말은 유전적인 인자가 관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전적 인자가 관계가 하는데 한 가지만 관계하는 건 아니고 유전적 인자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도 관계를 해서 건선이 생겨서 건선이 한 가지 인자 건선 이러면은 A 유전자와 관계한다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고 건선인의 관계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뿐만이 아니고 다른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관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건선에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관계되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족력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건선이 눈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껍질이 막 일어나고 심한 건선 환자분이 들어왔다가 나가면 그 자리에 이렇게 딱지들이 막 앉아있고 이제 이렇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혹시나 이게 없는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없는 병은 아닙니다. 자,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 이게 1945년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업살라 대학에서 건선 환자를 한 20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증상이 없는 70%는 계속 증상이 있고 16%는 있다가 없다가 그러고 한 13%는 증상이 없어진 상태로 계속 있더라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태평양의 어떤 섬 주변 한 20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한 20년 관찰했을 때도 병변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한 6% 정도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연구를 가지고 두 가지 얘기가 가능한데, 한 가지는 건선이 만성적인 병이다 이런 얘기도 한 가지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건선이 만성적인 병이지만 이게 평생 가냐 그 얘기할 때 평생 가지 않을 수 있다. 건선이 평생 가는 사람도 있지만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